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멋진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101승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소개만 먼저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지금 경성의 지금 최연소입니다. 네, 오늘 처음 우리 멋지게 그 넌센스 퀴즈를 정말 잘 맞추시더라고요. 여기 선글라스 끼신 여성분. 네,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제가 소심하다고 말씀드려서 상처받을까봐 말씀을 못 하시는 거야. 제가 이제 30대 후반 38살이고요. 제 지금의 목표는 일단은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30대가 이제 경성대학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역삼동에 처음 저희 어머니한테 끌려가서 이제 그 환경을 봤을 때 이제 연령대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쨌든 부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지금 전업으로 이제 이 사업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몇 개월 속에서 젊은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환경이 달라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1년, 2년이 지나게 되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연령대가 지금은 뭐 50대, 60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정말 20대가 이제 앞으로 정말 차고 넘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잠시 후에 강의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대가 이제 건강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자녀분들한테,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 세대분들이시잖아요. 자녀분들한테 억지로 비타민 이런 거 뭐 먹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자녀분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네, 저도 안 먹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요. 유산균이 어떤 유산균이 좋은지, 왜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지, 활성산소는 뭐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만큼 이제 앞으로 세대가 100세에서 120세, 150세까지도 살아가야 될 시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질 자체가 건강의 질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를 여기 계신 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분들이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정말 이 젊은 사람이 여기 경성대학에 오면은 정말 잘할 것 같은데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라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꾸준히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 경성대학이 정말 젊은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대폭발하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느끼고 이거 괜찮구나. 네. 정말 내가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여기 만약에 저를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청년이 왜 이 경성대학을 선택을 했고 그놈의 장박사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쳐서 날뛰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내용으로는 저희 아이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면 보상 플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 여기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예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이 직거래로 전달이 된다라는 건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거기서 먹고 쓰고 바르고 입고 신는 모든 것들을 써보고 느낀 이런 감정들을 누군가한테 지인한테 전달을 해서 그 지인들이 나랑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소비를 하게 되면 그 중간 유통 마진을 지금까지는 소매업, 도매업 이런 대기업들이 가져갔는데 우리들한테 돈을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법적인 내용인가요? 네,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 중에 정말 불법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피해를 받았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장한 제가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코인, 펀드, 데일리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몇 억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암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암 안 걸리려면 그런데 거들떠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쨌든 회사는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요. 회사가 적어도 예전에는요. 보통 3년, 5년 정도는 돼야지 믿을 만한 회사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가 30년이 넘었잖아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되어야 회사가 안정적으로 롱런해서 간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미. 지금 5년 된 회사도요. 그냥 까딱하면은 그냥 회사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느 정도 재원이 있지 않으면은 그거를 끌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단계 근본적인 내용
예, 직거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이템, 세 번째로는 예, 회사의 오너의 마인드, 이 회사의 대표가 어떠한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을 하는지, 어떠한 비전을 제시를 하는지, 이 비전이 지금 현재 시대와 맞아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해보셔야 되고, 네 번째로는 예, 보상 플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보상 플랜이 내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앞서 성공하신 우리 제주도에 계시는 DM 마스터분들, 이분들보다도 빠르게 내가 수익을 역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증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문해 주신 경성제약이라는 회사는 35년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휴. 예, 이게 라이브의 묘미죠. 예. 터치를 하면 안 되네.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35년 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강의에 써먹어도 되는지 안 써먹어도 되는지 잘 몰라서 일단은 떠오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경성제약의 OEM 생산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다단계만 35년을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 대기업, 정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런 뭐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대기업들한테 이게 환 전문 회사로서 국내 1호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5년 동안 환만 35년 동안 만들어 오는 회사다 보니까 여러 대기업들이 이미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경성제약의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OEM 현황에 들어가 보시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이미 수십여 가지의 상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검증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미 대기업들한테 국내에서 35년 동안 인증을 받은 회사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 회사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FSC 22000이라고 국제 인증까지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앞서 대표님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표님은 2014년도에 이미 미국에 한번 진출을 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뭐 시대적인 환경이라든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조금 기반을 다져놓고 나갔어야 되는데 시행착오를 겪으셨어요. 근데 한번 나가셨을 때 장 박사가 미국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인증 마크가 뭐냐면요, 국제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뭐 큰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유통업체들한테 우리 FSC 22000 이런 인증을 받았어라고 하면은 누구나가 다 괜찮은 회사네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그런 이제 국제 인증 마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장영실 국제과학문화대상을 작년에 수상을 했던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굳이 크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먼저 강의에 앞서서 저는 현실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아이템을 만약에 유통한다라고 하면은 그 아무리 열심히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 사장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자영업을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으시고, 자영업에 대한 정말 뼈아픈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정말 밖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뭘 하세요? 자영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카페를 운영했던 그 건물이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가산 한라 원앤원타워라는 건물이었는데요. 그 건물이 이제 디귿자 형식으로 돼 있어요. 자, 바깥에 이 디귿자 형식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그냥 공원이에요. 근데 이 디귿자 안에 카페가 몇 개 있었냐면 13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데를 제가 거의 비집고 들어가서 카페를 운영했던 거예요. 멍청해요? 엄청 멍청해요? 네, 엄청 멍청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포화된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20년 전에 카페를 한다라고 했으면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었겠죠. 네, 근데 이미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아이템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시대는 이렇게 흘러왔어요. 산업화 시대, 1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요, 제조 생산하면 무조건 돈이 되는 시대였어요. 사장만 하면은 무조건 큰 돈이 되는 시대.
예,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를 넘어섰죠. 현재 지금 저희들은 이 플랫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자체가 인적 자산이 되는 시대, 얼마만큼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자산의 크기가 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그러니까 유튜브를 예로 들면은 유튜브를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구독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구독자가 1000명인 사람과 구독자가 100만 명인 사람의 수익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요. 예, 그러니까 구독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내 스스로가 광고 모델로서 그게 돈을 벌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광고를 하려면은 1000명짜리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아니면 1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그게 플랫폼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이 플랫폼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지금 경성제약이 하는 사업이 뭐예요? 플랫폼 사업이에요. 많은 유저들을 모아서 앞으로 이 장박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대기업들의 제품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기 이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되면, 지금은 장박사만 내 하부에서 소비하지만 나중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이 내 하부에서 장박사뿐만 아니라 먹고 바르고 입고 신는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하게 되면 그 모든 매출이 나에게 수당으로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우리가 그 비전을 보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근데 지금 앞으로 전문가들이 예견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바이오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인제 삶의 질이 지금까지는 의학계가 발달을 하면서 치료 목적이었잖아요. 치료. 병원에 가서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서 약을 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리 예방하는 걸로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AI가 또 성립이 됩니다. 자, AI를 통해서 우리들의 지금 직장들이 다 지금 일거리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화면이요, 제가 10초 만에 만든 화면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면 저는 컴맹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화면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I한테 우리 그 시대의 흐름을 4가지 분류를 해서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 네트워크 시대, 그다음 플랫폼 시대, 그다음에 바이오 시대를 이미지로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지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 직장을 잃어요, 안 잃어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살 날이 100세, 120세까지 살려면 지금 60년, 80년이 넘게 남으셨는데 뭘 해먹고 살아야겠어요? AI한테 지금 일을 다 뺏기는데. 지금 그 한문철 변호사 아세요, 혹시? 유튜브에? 뭐 사고 나면은 그 대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줘가지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변호사뿐만이 아니라요, 법관들도 지금 다, 판사들도 다 일자리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주관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AI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판사보다 더 현명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도 제가 엊그저께 또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AI가 스스로 치료하는 그런 기계들이 지금 다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도, 간호사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예요? 앞으로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 경성제약이 앞으로 나한테 내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잘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회사의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이템이라고 한다면은 이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를 검토를 해보시면 되세요. 자, 이 4가지가 공통적으로 다 충족이 되는 상품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절대 상품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없어서는 안 되는 상품들, 이런 상품들이 이 4가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경성제약의 장 박사가 이 4가지 상품, 이 4가지 특징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잠시 후에 제가 하나하나 장박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 4가지에 과연 장박사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 잘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박사라는 상품은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엄선된 55가지 원료를 잘 배합을 해서 만들어낸 환 상품이에요. 자, 55가지 중에 11가지는 통곡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44가지는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허브 약초들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건강식품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 사업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건강식품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약이 아닙니다. 예, 약은 독성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이제 감기약을 먹잖아요. 감기 다 나으면 그 약을 계속 먹어요? 아니면은 버려요? 버리잖아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딱 그 아픈 부위만 치료를 하고 이제 그 효과가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장 박사는 약이 아니라 식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섭취를 해도 전혀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과자, 인스턴트 식품부터 해서 붉은 고기, 탄산, 햄버거, 도너츠, 소세지 자, 이런 가공식품과 육류, 당분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섭취를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분들이랑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나마 저희 부모님 세대이기 때문에 한식들을 많이 좋아하셔요. 저는 한식을 좋아할까요? 양식을 좋아할까요? 어제도 저 파스타를 해 먹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양식이든 이런 가공식품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먹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근데 장 박사가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요거 같아요. 좀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인데 나는 어차피 장 박사 먹으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이런 거를 더 먹게 되는 이런 좀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게요 환으로 되어 있고 조금 좀 고전적인 그런 이미지잖아요. 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한테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안 먹힐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환 자체가 장 박사가 왜 이 대표님이 환을 고집한지 어제 강의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자연 그대로 천연 그대로 우리 몸의 흡수를 빠르게 돕기 위해서 환을 만드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먹어보기만 하면 어때요?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장점인데 어쨌든 자, 요런 네 가지의 이유로 우리들의 장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장 누수 증후군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장 안에 이 유익균과 그 다음에 유해균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유익균이 한 85% 정도 되고 유해균이 15% 정도 되어야 좀 건강한 장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 보셨던 것처럼 가공식품이나 육류 이런 당분류들 이런 것들을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은 유해균이 많아질까요? 유익균이 많아질까요?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장벽이 약해지게 되면서 이런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이 구멍에 유해균들이 빠져나가서 혈관을 타고 전신에 퍼지는 현상을 장누수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통해서 전신의 모든 염증과 질병들이 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을 뿌리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만약에 묘목을 나무 씨가 있어요. 그거를 잘 갖고 놓은 정말 거름을 잘 뿌려놓고 물도 잘 주고 햇빛도 잘 드는 그런 화분에다가 심는 것과 그 다음에 사막 한가운데다가 심는 것과 마른 땅에다 심는 것과 이 식물이 자라나는 크기가 다른 게 왜 그러냐면은 이 뿌리 자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다, 환경이 나쁜 곳에다가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를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예요? 이 뿌리가 좋은 환경으로 개선이 되어야지만 전체적인 질병을 이제 걸렸을 때 그 약을 먹더라도 우리가 낫게 되는 거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장은 이렇게 대장과 소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소장이 6m에서 7m 정도 된대요. 이 꾸불꾸불한 게 소장이잖아요. 근데 이 소장 안에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약 1억 4천억 개의 육모라는 게 있는데 이 육모를 확대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확대해놓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음식물 찌꺼기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똥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것들이 뭉치면 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들이 지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네,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청소를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청소를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장박사고, 그 장박사가 뭐냐면 바로 식이섬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우리 몸이 악화되는 과정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몸에 유해균이 증가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몸의 장 안에 염증과 독소가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서 장누수 증후군을 통해서 이 염증과 독소가 전신의 혈액과 혈류를 타고서 다 전신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신 염증이 발생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서 만성질환과 각종 질병이 발생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뿌리가 망가졌잖아요, 이미. 뿌리가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디에 질환이 생겼어요. 그 약을 투여를 받았어요. 잠깐은 괜찮아질 수 있겠지만 장 안에는 이미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은 다시 그게 발병할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네, 높다라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고 그게 바로 장박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믿으시겠죠? 네, 자, 이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요. 식이섬유를 섭취를 해줘야, 이 뿌리를 건강하게 해줘야지만 다른 질병들도 다 낫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자, 그 다음 내용들이 뭐냐면 제가 시간이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잘랐는데, 다음 내용이 뭐냐면은 이 장과 그 다음에 뇌와 폐와 심장과 간은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뭘 연결이 돼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 혈관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네, 근데 뿌리가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상식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더니 우리들이 앓는 질병들 중에 이 뇌와 장과 같이 연결되는 질병들, 이 불안, 우울증, 치매, 자폐, 수면장애 모든 것들이 장 환경에 유해균이 가득 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질병들이라는 게 이미 통계학적으로 나와온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이랑 간과 연결된 장간축. 예, 간 같은 경우는 장에서 가장 빨리 이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모든 영양소와 독소가 가장 먼저 고치는 곳이기 때문에 장 환경이 좋지 않으면은 간은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과 간염을 유발하는 것도 장 환경 때문이 맞고요. 세 번째로는 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면역 체계를 통해서 장과 폐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천식, 비염, 폐렴, 피부 트러블 이 모든 것들, 아토피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장 때문이다라고 우리들은 전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왜 대두되고 있냐면은 앞으로 바이오 시대라고 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낮아져가지고요. 코로나에 한 번 걸리면 다 돌아가셨어요. 예, 제가 얼마나 돌아가셨냐 봤더니 3천만 명이 사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예, 면역력이 약해져서. 근데 그 면역력의 90%는 어디서 생활을 하고 있냐면은 이 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환경이 유해균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만 면역력이 상승을 하는 거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암이 걸린 다음에 많은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이런 영양분들이 많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콜레스테롤 수치와 비타민 수치 이런 것들이 다 정상이 된 이유가 장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그 영양분을 섭취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 치유가 됐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장뼈축과 장근육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절이나 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우리 관절 박사라는 상품 MSM이 있지만 그 MSM뿐만이 아니라요. 이 장 건강만 유지를 해줘도 이런 부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장심장축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거죠. 심근경색, 뇌졸중, 동맥경화, 만성염증, 고혈압, 신부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 때문이다? 예, 장에서 일어나는 유해균의 이런 유해균 때문에 만들어지는 독소 때문이다. 예, 요게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박사 같은 경우는 이 55가지의 원료가 들어가는데 아무리 좋은 그냥 먹어도 되는 식품들을 가지고 배합을 했다 하더라도 각자의 성분들마다 독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독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대표님은 우리 대표 경성제약만의 차별성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배합하는 독성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발효시키는 이런 법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경성제약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홈페이지만 가셔도 성분들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약회사들에서 이 상품과 똑같은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기술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경성제약만의 차별성은 우리 대표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장 박사는 무독성, 그러니까 독성을 다 제거해서 자극성을 다 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TV 홈쇼핑이든 인터넷 쇼핑몰이든 유산균이나 식이섬유 상품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상품들도 식이섬유가 5g 들어있다고 하고 6g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식이섬유들을 하루에 10포, 12포씩 먹으라고 해요. 한 포만 먹으라고 해요. 한 포만 먹으라고 해요. 그 이상 먹으면은 몸에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게 왜 그래요?
독성 때문에 그래요. 독성. 하지만 저희들은 이런 독성을 다 제거한 무자극제다라는 게 장점이고, 팽창력과 점성력과 흡착력과 통변윤화제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에 이제 달라붙은 육모에 달라붙어 있는 그 찌꺼기들을 어떻게 빼내냐면요, 우리가 장 박사는 많은 양의 물을 같이 섭취해 주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정말 조그만한 그 환들이 점성력으로 인해서 다 달라붙어요. 흡착해요. 예, 그 다음에 40배 정도 팽창하면서 불어납니다. 팽창하다 보니까 이게 수분 흡수를 잘하거든요. 그러면서 통변윤화제 역할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소장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긁어서 빼내는 역할. 통변윤화제가 없으면은 그 찌꺼기들이 다 이제 억지로 그거를 뜯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장이 안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통변윤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변기에 앉자마자 1, 2초 만에 그냥 쑥 나오는데, 정말 요만큼 쌌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만한 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제가 웃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저는 처음에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이거 먹었을 때는, 우리가 장박사를 먹어서 이게 40배 정도, 우리가 차전자피라는 성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불어나는 거. 예, 차전자피로 이제 장박사가 얘네들이 40배 정도 불어나니까 얘네들이 똥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저는 멍청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긁어내가지고 같이 부드럽게 쏙 빼낸다라는 거. 그렇게 많은 양의 대변을 본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양의 찌꺼기들을 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해균의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장박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많은 양의 대변을 놓는 것이 치암에 가장 좋은 조건이다라고 의사가 낸 책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어저께 검색을 해서 이제 가져온 따끈따끈한 뉴스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대변으로 만든 알약이 있대요. 예, 대변으로 만든 알약을 먹였더니 폐암 환자 중에 10명 중에 8명의 반응을 기사화한 내용이거든요. 대변으로 만든 알약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드시고 싶으세요? 자, 한번 볼게요. 건강한 사람의 대변으로 만든 약이에요. 그러니까 장 환경이 좋은, 그러니까 유익균이 많은 대변, 잘 발효된 대변, 잘 발효된 대변으로 만든 알약을 면역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이고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역 항암 치료 효과,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은 이분들의 면역력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이게 잘 관리를 해줘야 되고 밥도 잘 드셔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항암 효과를 받다 보면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악순환이 연속이 돼서 점점 그분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몸 상태가 이제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 건데, 그런 분들한테 이 장 환경만 알약 하나로 바꿔줬더니 이 장 안에서 유익균이 많이 만들어내면서 면역력을 높이고 이런 수치들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연구 자료들입니다. 기존 면역 항암제 단독 치료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장염이나 심한 설사 등 중증 부작용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장내 유해균을 줄이고 항암 면역 반응을 촉진하는 미생물 환경을 회복시킨 것으로 보인다. 즉 뭐예요? 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 암 환자분들도 장 환경이 좋아지면은 오히려 건강 회복이, 암이 치료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사든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오래오래 60년, 80년 이렇게 더 사셔야 되는데, 나중에 정말 살다 보면은 우리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런 질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중에 이런 대변으로 만든 알약을 드실래요? 아니면 내 몸 스스로가 치료하는 그런 거를 선택을 하실래요? 몸이 회복되는 과정, 아까는 이제 악순환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몸이 회복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식이섬유를 섭취를 했더니 몸 안에 유해균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 장박사를 먹었더니 팽창과 흡착과 점성력으로 인해서 소장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유익균이 많아지게 되면서 독소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면역력이 높아지게 되고 당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혈관과 혈액을 통해서 유해균이 아니라 유익균이 전신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뇌와 폐와 관과 이런 모든 장기들이 어떻게 돼요? 다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전신 염증이 강소가 되면서 각종 질병들이 약물 없이 자가 치유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장박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발효식품이 좋을까요? 그냥 식품이 좋을까요?
발효식품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효식품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유산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은 발효식품과 그 다음에 발효 공장이 있어요. 발효 공장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똥이 발효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 박사가 스스로 유익균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유익균이 대사산물을 배출하는 거를 발효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발효식품을 드실래요? 아니면은 내 몸 스스로가 발효 공장을 만드는 거를 선택을 하실래요? 네, 당연히 발효 공장을 만들어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입으로 먹는 약이 있습니다. 입으로 먹는 약은요, 이 아픈 부위를 공격하는 거, 치명타를 입혀서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미생물이 만든 약, 예, 우리 유익균들이 만든 약, 이 유익균들이 만든 약이 뭐예요? 예, 신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 환경이 좋아져서 유익균들이 제 기능을 이제 원활하게 하고 장에 85%의 유익균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게 전신에 안 좋은 영향력을 펼치는 것, 이거를 신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장박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환에 대한 고정관념, 너무나도 좀 고전적인 알약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 또한 몇 개월이 걸렸고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입에 장박사를 떠 먹여주는 순간 그들이 빨리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먹여주기만 하면 알아서 소모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분들이 소비를 진행을 하는데, 소모성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대중성. 우리가 상품을 파는데 화장품을 예로 보통 많이 들잖아요. 화장품은 보통은 남성분들은 잘 바르지 않으시고 여성분들은 화장품을 많이 바르시잖아요. 그런 상품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아이템을 통해 선택을 해서 사업하기는 힘들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장박사는 어때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섭취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다라는 거예요.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알기만 하면 누구나 다 섭취할 수밖에 없는 대중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독점성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회사만의 차별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회사에서 따라올 수 없는 이 법제 기술을 보유한 배합력, 우리 대표님만의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점성을 갖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대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시대에 걸맞는, 우리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장이다라는 게 지금 점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국제 보건기구에서 WHO에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무조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먹어야 된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지 않는 거지, 점점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화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기가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선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 회사 유저가 지금 4만 명의 유저밖에 안 돼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 대표님이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이널이라는 마케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쌓으셨어요. 그 시간 동안 유저들이 그 12년 동안 4만 명이 된 게 아니고요. 그때 했던 마케팅을 통해서 10만 명의 유저를 모으셨던 이력도 있고요. 그 다음 마케팅으로 또 20만 명을 모은 이력도 있으세요. 근데 지금 다시 시작해서 4만 명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미 20만 명까지 유저를 모았던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고 그런 회사예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다시 10만 명, 20만 명 갈까요, 안 갈까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식이섬유 좋다는 걸 알기 이전에 우리들이 지금 선점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나 지금 하는 일이 있어서 나중에 난 장박사 굳이 지금 안 먹어도 지금 건강하니까 나 지금 똥 잘 싸 라고 하시지만 1년 뒤 2년 뒤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서 이제 보상 플랜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보상 플랜은 이제 다음 시간대, 자, 제가 타이밍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는 29조 원의 자산이 됐고요. 정말 국내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은행 금융 기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우리들이 지금 전달을 하면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앞전에 최은영 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우리가. 근데 그들은 그들의 복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거는 그들이 시대에 뒤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미 회사에서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갈고 닦아왔어요. 이미 고속도로를 다 깔아놓고 다 청소를 해놨어요. 저희들은 올라타기만 하면은 어때요? 예, 이 토스라는 회사가 성장한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처음으로 50억 원 투자 받아가지고 그걸로 홍보를 한 거예요. 얘네들한테 소비자들한테 3,000원씩 주면서 이 돈으로 홍보를 한 거예요.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265억 원을 투자를 유치를 받고 누적 손금액이 1조 원을 돌파를 했어요. 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댓글에 안 좋은 평을 남겼는데 1년 만에 1조 원이 돌파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예, 인간 속의 연쇄 판매, 이 다단계 마케팅의 무서움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아이템은 검증이 됐고요. 회사도 검증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시대의 사람들이 따라오르는 이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 우리가 이 자리를 선점을 해야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향후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라는 거를 믿으시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나중에 정말 이 2020년도 저희가 이제 예상 매출 300억을 달성하는 게 목표고요. 2026년도에 10만 유저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하부 매출이 이 300억의 1%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행복하지 않으세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의 하부 유저가 이 10만 명 유저의 1%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날이 저는 반드시 온다라고 믿고 있고요. 예, 지금까지 과거에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믿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크게 성공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